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오늘은 아편제 물질 장애, 오피움 또는 헤로인, 몰핀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독과 내성과 금단 현상이 생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편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그리스 오디세이에서 그 아편을 써가지고 애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5,000년 전에 이거에 대한 글이 쓰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메리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인들이, 그 수메리아에 있는 상인들이 배를 타고서 인도하고 중국으로 이렇게 가서 아편을 갖다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들이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유럽으로 온 것이 13세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는 그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법을 정한 적이 있었대요. 담배를 피우고 싶던 사람들이 아편을 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편에 중독이 많이 더 된 거죠. 중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편을 못 피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불란서 이런 데서 중국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에 와서도 이제 아편이 많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 죄수들 중에서 이 아편을 갖다 구하려고 별 범죄를 다 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죄수들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켄터키의 렉싱턴하고 텍사스의 폴월트라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상태라던가 금단 현상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두 군들을 통해서. 그러면 아편계 사용 장애 이런 것 중에서 2가지 내지 3가지가 있으면 경증, 4개 내지 5가지가 있으면 중간, 그 다음에 6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이건 아주 완전히 중증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쓰거나 더 오래 쓰게 되는 경우, 2번째는 이거 아편하는 거를 좀 줄이거나 자기가 조절하려는 욕구가 있는데도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3번째는 이 아편 제품을 구하려고 사방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걸 갖다가 내가 사람들 몰래 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캄프러치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느라고 그 많은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 그 다음에 4번째는 아편에 대한 강한 욕구와 욕망이 있는 경우, 5번째는 이 아편 때문에 나의 직장이라던가 학교라던가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6번째는 아편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더 이상 잘 못할 경우, 그렇죠? 이거 약 구하느라고 다른 건 뭐 보통 때 좋아하던 자기가 뭐 가족들 데리고 캠핑을 간다던가 뭐 이런 거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 활동에도 큰 영향이 오는 거죠. 7번째는 이런 계속 영향을 받아도 계속하는 거, 그때 끊지를 못하는 거. 8번째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데도 계속하는 경우, 이 아편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못 끊어요. 9번째가 내성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늘려야 되고, 만일 같은 양을 쓰면은 옛날같이 그 좋은 자기가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을 내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금단 현상.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을 끊었을 때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오는 것, 이런 금단 증상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이 6가지 이상이면 중증이 옵니다. 비록 아편 중독이 됐더라 하더라도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20% 내지 30%에서는 그래도 성공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군들이 그때 월남에 가서 파병돼 가지고 그 정글에서 많이 싸우다가 그때 오피움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는요 90%가 거기서는 빠져나왔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은 빠져나왔지만 알코올이나 암페타민이나 코케인 같은 자극제 이런 딴 것들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가지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과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이런 물질에 다시 이렇게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독이 됐다. 이게 아편을 사용해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게 사용했다는 걸 알면 다음 어떤 것을 이제 증상을 알 수 있냐면요. 아편을 쓰면 되게 이게 졸음이 온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졸음이 오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혼수 상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어눌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알 수가 없고요. 왜냐면 이제 중추계를 갖다가 거기가 슬슬 이제 마비가 되니까 말하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걸 쓰면은 좀 마음 편안해진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는 아주 불쾌감이 오고 감각이 없고 무감각이 되고 뭐 판단도 못할 거고 기억도 많이 줄어들 거고 알코올 먹었을 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둘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 사람이 알코올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아편 때문에 그런가를 알아보려면은 아편을 쓰는 사람들이 눈동자가 조그맣게 됩니다. 알코올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못할 때는 날록선을 주사로 준다던가 날칸을 여기다 뿌려주면은 눈동자가 커지고 호흡도 많이 돌아오고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술을 먹은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인지 아편인지 구별하려면은 응급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태까지는 중독됐을 때의 문제고, 그럼 금단됐을 때 약을 많이 끊었거나 많이 쓰던 사람이 줄였을 때는 어떤 그 증세가 보이냐면요. 항상 반대가 나타나죠. 이게 이제 안 쓰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몇 분 사이에 아니면 몇 시간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상이 보인답니다. 첫 때는 편안한 것에서 반대로 불쾌한 거, 그 다음에는 구역질이나 아니면 토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눈물, 콧물이 많이 나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입이 다 마르고 코도 마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반대니까 콧물이 많이 나오고 눈물도 많이 나오고 이제 침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점막에 있는 것들인데 거기가 확 이완되면서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는 눈동자가 조그맸지 않습니까? 아편을 썼을 땐 안 쓰면 동공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요, 몸 안에 있는 털들이 이게 반짝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우리 이제 생식기 있는데도 그렇고 이런 그 헤어가 인모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남성에서는 발기가 되고 그때,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고요. 이것도 아까 물이 나오는 거나 비슷한 거죠. 콧물, 눈물 같이. 그 다음에 설사하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약을 쓸 때는 변비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반대니까 설사가 되는 거고요. 잠을 잘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단 때 나타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직업이라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뭐 가정일을 하는 것에서 많이 손상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헤로인 같은 거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딱 한 번 썼던 사람인데도 한 60%에서는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그 젊은이들이 이 친구들이 자꾸 쓰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쓰게 돼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편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메사돈을 써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날록선이라는 약을요 먹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날록선은 아편이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이게 방지하는 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날록선을 갖다가 알코올 중독자한테도 쓰는 것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날록선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페르몰핀이라고 좀 다른 종류의 그 몰핀이 있는데 메사돈과 마찬가지로 그걸 써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날록선을 이게 오래 몸 안에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미리 이제 주사를 해버리고 나면은요, 아편을 써도
이 효과를 갖다가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쓰게 되겠죠. 이런 4가지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아편 중독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청소년들 중에서 파티에 갔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이 약 때문에 이 아편제 중독이 굉장히 내성이 심하고 금단 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만일 자기가 그런 약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사랑하는 친구 중에 이런 것을 쓰고 있다면은 당장 응급실에 가시거나 본인의 의사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정신과를 찾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다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